교육 분야 가명, 익명 처리 적정성 검토 심사위원 활동 중이신 케리스 김양우 책임연구원님께서 안전한 교육 데이터 활용의 시작, 가명, 익명 처리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김양우 연구원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할 것은 일단 시작 시간이 좀 늦었는데요. 35분까지 저에게 할당되어 있는 관계로 35분에 맞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부분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15년, 16년, 21년도에 각각 개인정보보호 전문기관으로 지정됐고 비식별조치 전문기관, 그리고 올해는 가명정보에 대해서 결합 업무를 하는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명실하게도 저희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거의 탑클래스 최고의 기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쪽에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입니다. 데이터에 내는 개인정보와 비개인정보 영역이 있고 그 영역을 아우르는 교육 데이터가 있고요. 그 교육 데이터에 민감정보, 낙인성 정보, 경직성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경직성 정보는 흔히 우리가 성적을 빵점 받았다라고 하는 그 빵점이 초등학교 때부터 내가 졸업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 점수가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유효기간이 없는 그런 걸 이제 보통 경직성 정보라고 합니다. 이런 정보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제 민감한 정보가 될 건지 이제 고민할 영역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교육 데이터는 2014년 연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헬스케어, 그러니까 의료정보 다음으로 교육정보가 중요하고 그 유출됐을 때의 비용이 이만큼 많이 든다라고 했고요. 최근에 2021년도 데이터 연구 자료에 의하면 이제 5위로 떨어지긴 했으나 평균보다는 항상 더 많은 상태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인정보, 교육 데이터에 있는 개인정보는 잘 보관해야 되는데 그 개인정보의 정의를 보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항 1호에 1호 가목, 나목, 다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목은 개인 식별 정보라고 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야기하고요. 나목은 개인 식별 가능 정보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이것들을 개인 식별 정보와 개인 식별 가능 정보를 가명 처리함으로써 이제 만들어지는 정보인 가명 정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법 제58조 2에는 익명 정보라고 해서 이제 더 이상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는 이제 익명 정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18조 2항 4호에 통계 작성 및 학술 연구 목적으로는 비식별 처리해서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쓸 수 있다라는 게 있었는데 작년 8월 5일자로 사라졌어요. 사라지면서 제28조 2항에 가명정보 신설이 되면서 처리할 수 있게끔 했는데 그때 통계 작성과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전에 통계 작성 및 학술 연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비식별하는 조치는 익명정보입니다. 가명정보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각각 17조 2와 30조 6에 1항 2호와 1항 3호에 이 문구가 있어요. 이 문구는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는 정보가 아니라 익명 처리해서 제공해야 되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예전 학교에서는 지금 이거를 가명 처리해서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불법입니다. 익명 처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참고로 넣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개인정보가 있으면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를 해서 이제 연구나 통계 작성 또는 공익적 기록 보존에 쓰게 되는데요. 그 순서는 이제 사전 검토, 그리고 가명 처리, 적정성 검토, 사후 관리 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어려워하는 것들이 가명 처리인 것 같아요. 가명 처리에는 그 대상의 개인정보를 어떤 거를 가명 처리할 건지 개인정보를 설정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얘가 위험할지 말지. 예를 들면 주민번호는 위험하잖아요. 원래 주민번호는 법적으로 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성을 검토를 하고 그에 따라서 위험한 거는 없애고 안 위험한 거는 그대로 쓴다든지 바꾸겠다라고 하는 게 2.3의 가명 처리 방법이나 수준을 정의하는 거죠. 그렇게 정의하고 나면 이제 기술자가 삭제할 건 삭제하고 범주할 건 범주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가명 처리 수행은 너무 쉬워요. 예를 들면 엑셀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0만 건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요. 100만 건 이하의 데이터는 엑셀로도 여러분들이 가명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름은 삭제해야 돼. 이러면 이름 필드를 엑셀에서 그냥 삭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가명 처리 수행이에요. 쉽죠.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게 2.2 위험성 검토입니다. 위험성 검토를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던 와중에 저희가 이제
개인정보 항목에 대해서 위험성을 검토하고 위험성을 나열하고 이 위험성은 뭐 삭제를 할 건지 감행 처리를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안을 만들어보는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본 연구가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 목적은 분류 체계표를 수립하고 그에 따라 위험도 감소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었고요.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고 있고 11월 말쯤에 초안이 나오면 검토를 통해서 12월이나 내년 1월 초에 아마 교육기관에 저희들이 배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목을 도출하고 분류 체계를 수립하고 그 분류 체계별로 개인정보를 매칭해서 매칭한 개인정보의 이제 위험도를 설정하고 위험도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할지, 삭제할지, 범주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른 시나리오별로 모델 처리 방안 모델을 예시로 몇 개를 만들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교육기관이 갖고 있는 총 11만 6,800개의 개인정보 파일을 분석을 했고요. 그 중에 이제 국공립 유치원, 초중고 그리고 대학교, 기타 공공기관까지 다 분석을 한 결과 뭐 학교 생활기록부 뭐 이렇게 5개 정도가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 개인정보의 종류는 이와 같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이것들을 저희는 분류 체계를 고유식별정보와 직접식별정보, 간접식별정보, 일자 관련 정보, 건강정보, 민감정보 그리고 기타 개인정보로 분류를 했고요. 여기서 직접식별정보는 아까 전에 개인정보 정의에서 개인식별정보하고 같이 되고요. 간접식별정보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개인식별 가능 정보와 매칭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정보와 고유식별 중분류에는 고유식별, 개인식별 정보, 개인식별 가능 정보 이런 분류를 체계를 했고요. 각각의 항목을 매핑한 후에 초중고 유치원 기타 공공기관에 쓰고 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각각의 오른쪽에 보면 위험도와 처리 수준 및 처리 방안을 한 거죠. 예를 들면 주민번호 같은 경우는 사용 불가. 주민번호는 법령에 의하지 않으면 주민번호는 절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동의를 받아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행 처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동의를 받으면 다 되긴 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감행 처리에서는 고유식별 정보는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맨 밑에 학번이 있는데 학번은 삭제할 수도 있고 이제 마스킹 할 수도 있고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굳이 학번이 필요 없으면 삭제를 해야 되는 거고요. 학번을 꼭 써야 되겠다. 학번의 자릿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제 마스킹을 통해서 유지는 할 수 있는데 그 학번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가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을 저희 연구를 통해서 제시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런 것들을 다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향후 이제 감행 처리는 어떻게 사용이 될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정보 주체를 위한 서비스 개선에서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산업군별로 공공 데이터 연계 활성화 쪽에서 감행 처리가 될 것이고 우리 교육기관 쪽에서 감행정보 결합 관련해서는 범국민적 공감대 관련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감행익명 처리 관련 기준 수립과 교육, 사례 공유와 컨설팅을 통해서 안전한 교육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감행 익명 처리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거나 이해를 하고 싶으시다 하면 교육부 개인정보부 포털을 통해서 자료실에서 교육자료나 기타 참고 자료를 보시면 되고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셔도 되고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최근에 저희가 동영상을 만든 게 있습니다. 교육기관의 감행 처리 교육 2시간짜리 교육인데 이 교육을 통해서 감행 익명 처리에 대한 이해를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그다음에 우리 김양우 책임연구원님 아까 아주 간결하게 발표를 잘 해주셨는데 아주 상세한 내용은 없지만 아까 이제 비식별 처리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좀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되기 위해서는 또 나름대로 정책이나 지원, 뭐 협조 방안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일단 교육부와 같이 캐리스가 협업해서 현재 감행 익명 처리 관련 가이드라인을 작년에 만들어서 개보비하고 같이 협의해서 만들었고요. 그 추가적인 보완 사항으로는 올해 10월 22일 날 개보에서 또 만들었고 12월 달에 가이드라인을 만듭니다. 그 가이드라인 관련해서 저도 이제 좀 검토위원회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이와 관련해서 각 교육기관에서 감행 익명 처리 관련 문의가 많이 오고 컨설팅도 지금 하고 있고요. 실제로 모 대학교 부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성적을 감행 처리해서 AI
엔진을 만들어서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그 엔진에 입력값을 주면 출력값으로 이 학생이 어떻게 학습해야 될지의 데이터를 실제로 지금 만들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관련해서 지금 제가 컨설팅하고 있고요. 세 개 대학에 대해서는 지금 학교 입학 정보와 취업 정보를 분석해서 이제 학생의 이제 생애 주기에 대한 컨설팅을 위한 가명 처리가 있고, 그다음에 학교 운영 시스템의 테스트 서버를 위한 가명 처리 방법, 그리고 각 학교마다 있는 IR 센터에 대해서 가명 처리를 해서 연구자, 내부 연구자의 연구를 돕기 위한 백데이터 만드는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가명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만드는 것도 지금 현재 동시다발적으로 한 3, 4군데 컨설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그러한 또 사례를 만들어서 사례 공유를 통해서 교육기관에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가이드라인뿐만 아니라 사례 공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각 개별 대학에서도 그 학생들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좀 처리를 해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그 개인 정보 보호법하고 이렇게 어긋나지 않는지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산원에서 당장 그 교무처 같이 작업하면서 실무자들이 고민이 많은데 이 캐리스에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면은 훨씬 더 그런 다양한 그런 실질적인 서비스가 만들어지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